이 영상은 50세에 대기업 다니셨던 귀화를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나머지 인생 25년, 75세까지를 일할 수 있는데 지금 50세에 제2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당신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제2의 직업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기계치이고 또 나는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또 나는 어떤 단점이 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의 일생이 10년이 녹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세차장 파트에서 담배 냄새 제거 이 파트를 10년간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가는 길은 가지 않습니다. 등산을 할 때도 길이 반드시 나 있는 길에는 쉽게 올라가고 좋긴 하지만 사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남들과 같이 간다면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세차장에서 광택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 집도 광택, 저 집도 광택. 그런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광택을 하셨던 분이 얘기하십니다. 가격이 변화가 없답니다. 지금 밥값이 순댓국 하나가 3,000원이었던 시절에서 10년이 지나서 지금 11,000원, 12,000원, 13,000원이 4배가 올라갔는데 광택 비용은 지금 20만원, 30만원, 40만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지요. 저는 과감하게 손세차장을 하면서 광택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예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남들이 하는 거를 저같이 같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모닝 손세차가 지금 고양시에서는 25,000원입니다. 하루 10대를 하면 25만원입니다. 무쇠가 녹아나는 것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손세차입니다. 세차가 사람의 몸을 갉아먹는 무쇠도 녹이는 것이 세차입니다. 나는 50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50세이고 대기업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게 되고 또 새로운 인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AI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을 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유행일 겁니다. 코로나도 유행이었고 하나가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약간의 유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유행이라고 해서 내가 치킨집을 차리면 인테리어가 3년, 5년 안에 빠지기도 전에 업종을 변환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생각드는 것이 뭐냐면 유행을 따라가는 업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AI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는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휘발유차가 됐든 경유, 등유차가 됐든 모든 차들은 사람들이 꼭 일상생활에 쓰기 때문에 세차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길로 가는 거고 그 손세차장 중에서도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담배 냄새를 택한 이유가 4천여 가지의 유해 물질이 다 있다는 학술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흡연 인구가 얼마일까요? 17.7%입니다. 그러면 20% 잡으면 1,000만 명이 흡연 인구고 우리나라가 2,500만 대가 등록이 돼 있답니다. 자동차가. 2,500만 명 중에서 20%가 담배를 핀다고 생각하면 500만 대 정도가 담배를 피는 거고요. 이 중에서 차 안에서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15%만 잡겠습니다. 75만 대의 차량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거죠. 그런데 손세차장을 하면서 보니까 담배 냄새를 제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받고 손세차를 해주고 담배 냄새를 제거해 줬는데 고객이 다시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방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세차장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 냄새는 100% 뺄 수 없습니다. 절반 정도만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4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같이 가면 뭐라고 하냐? 이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손님은 또 손님대로 속상해서 가시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경험이 많았던 모 땡땡 백화점에 팀장을 했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배워야 되니까 그분하고 같이 팀장으로 일을 했는데 왜 실내 클리닝 같이 어려운 길을 택하세요? 차가 들어오면 육막 제거, 발수 코팅, 엔진룸 클리닝, 광택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왜 사장님은 이상하게
그 무거운 짐을 들어서 허리가 다칠 수도 있고 또 차에 기스도 날 수 있는데 왜 그런 길을 가세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보다 한 12살 위이셨고 경력이 한 25년 정도 되신 분입니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직원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즉각 반응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속으로 당신은 그렇게 당신 인생을 가고 나는 나의 인생을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다른 직원들한테 의자 뜯어 라고 지시를 떨어뜨린 겁니다. 왜? 나만 의자를 뜯는 거, 의자를 드러내서 탈거해서 실내 클리닝을 하는 것이 나만 힘들겠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죠. 경쟁이 훨씬 줄어듭니다. 담배 냄새가 힘들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가야지요. 나는 가야죠.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고 되든 어쨌든 간에 나는 가야죠. 그래서 길게는 안 했습니다. 10년 동안에 한 2만 대 정도는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너무 빈티나고 시커멓다. 저는 그 나이지리아, 우간다 이런 계열이 아닙니다. 필리핀도 아닙니다. 그 백화점, 땡땡 백화점에서 손세차를 하셨던 그 팀장님은 지금 지방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땡땡 백화점이 좋은 위치가 거기에 입주하면 좋죠.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비 오는 날 놀아야죠. 눈 오는 날 놀아야죠. 요즘은 백화점들도 잘 안 된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차들이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제품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많은 실수를 했죠. 왜 담배를 선택했겠습니까? 2,500만 대의 차량이 있고 지금 75만 대의 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담배 냄새 나는 나를 구해달라고. 영희와 철수가 연애 생활을 했어요. 남자친구가 담배를 핍니다. 차에서 펴요. 괜찮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어느 날 결혼식을 하고 나서 영희가 입덧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되죠? 바로 실내 클리닝을 담배를 냄새를 제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벤츠 차입니다. 딜러가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나 좀 살려주시오. 딜러가 고객한테 벤츠 차량을 산 겁니다. 다른 분한테 팔아야죠. 그런데 그 살려는 사람이 담배 냄새 나서 안 사겠다는 겁니다. 눈물 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를. 대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직장을 잃었는데 나 좀 어디 할 게 없냐. 그래서 저희가 충전소도 운영을 하는데 차에서 기계 세차를 하고 나오는 차량을 진공 청소기를 빨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0대 하면 8만 원이니까 10년 전이니까 240만 원 되면 뭐 정부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생활은 되지 않을까? 240만 원이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손세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카센터하고 결합을 해서 그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 차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줬죠. 한 몇 달 동안은 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저희들한테 쌍욕을 하는 겁니다. 제 차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시게 되는데 공업사 차는 갈고 페인트 칠하고 막 그래가지고 공업사 차는 비용을 더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작업을 제대로 한 거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저도 몰랐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그만둡니다. 나는 욕을 먹으면서까지는 못한다.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욕까지 먹어가면서 이 직업을 가질 수는 없다. 라고 장갑을 벗고 가더라고요. 가게는 이렇게 천막이라도 쳐놨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비즈니스가 좋겠는데? 야, 이거 돈이 되겠는데? 왜? 중간에 가다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택을 하시는 분이에요. 광택을 열심히 해가지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해줬는데 요 바퀴 옆에 흠집이 난 겁니다.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 비땡땡 그 젊은 차주가 이 광택 사장님한테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판사님께서 증명을 네가 했어야 된다. 사진 찍어놓지 않았. 그 잘못은 너에게 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물어주고 그날부로 폐업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왜 담배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 75만 대의 차량 중에서 제대로 해주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이 담배 냄새를 제거하려면은 이제 참고적으로 에어컨 청소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에바 클리닝이라는 건데요. 자, 길 가던 차가 100가지가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 공조기 구조가 100개가 다 다릅니다. 그랜저의 경우도 2015년 전 이전과 2020년 전 이전, 2010년 이전 다 구조가 다릅니다. 다행히 현대와 기아차들은 에어컨 청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독일제 모 차량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에서
에어컨 청소, 에바클리닝을 아예 고려 안 하고 차량을 설계한 차들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내부 에어컨 청소를 하지 않고 필터만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에어컨 필터만 교체하면 된 거 아니냐, 그게 20년 전 논리입니다. 요즘은 에어컨 에바클리닝이 대세입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하죠. 저의 경우 아들이 지금 31살인데 아들이 옛날에 제가 담배 피고 그런 차에 애가 타더니 매일 그 이비인후과 콧물 나고 질질 나고, 집사람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바로 에어컨 쪽에 청소, 에바클리닝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30년 전에. 자, 첫 번째 위기가 친구한테 당했고, 투자하지 않는 친구, 이 친구한테 당해서 장갑을 벗고 욕 한 번 먹더니 홀 가버리는데, 저는 여기서 이 사업의 가능성을 본 거죠. 중간에 많은 분들이 무너지겠구나.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만난 광택 팀장 중에서 최고의 광택 팀장이 있었습니다. 잘해요. 강남의 모 브랜드의 헤드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잘해주려고 그러다가 몸이 망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차에는 무쇠가 녹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혼자 가게를 내서 3년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에 몸이 완전히 몸이 가버리는 겁니다.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냐, 고객이 갖고 있느냐. 나만의 기술이 있으면 나만 갖고 있는 거고, 내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고, 고객이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런 사업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택으로 남들이 많이 갈 때 저는 이 내부로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일매출이 지금 평균적으로 13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은 50만 원 정도. 저희 손세차장의 특징이 뭡니까? 인건비 비중이 좀 높다는 것 뿐이고 나머지 재료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무너져 나가요. 욕심을 내서 광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엘보 나가서 그만두고, 또 상심받아서 고객들한테 컴플레인 들어와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사업은 끈질기게 가면은 이길 수 있다, 돈이 되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